통합진보당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라든지 또는 당원, 당규 또는 통합진보당이 그동안 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출판물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통합진보당의 성격을 보면 강령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한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다. 그리고 이걸 위해 가지고 또 뭐라고 해놨냐면 노동자, 농민, 중소, 상공인 등이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청년, 여성, 중소, 영세, 상공인, 비민, 사회적 약자 및 사회 각계 가치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특별히 힘을 쏟는 새로운 진보정당. 이렇게 해서 유형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끔 표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화되어 있고 순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표현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일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은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포함되고요.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국민이든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특정 세력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부정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당의 노선만 얘기하는 것이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강령은 사실 당이 추구하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계급적 정당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겠다는 것은 결국 다른 계급은 정부에 참여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만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주권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성격이 그렇다면 그 목적과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목적은 강령이나 당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강령 전문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척단 전반에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사실 뭐 정당이 추구하는 바가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노선에 합치되는 그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가 정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한다면 우리 헌법 질서에서 말하면 전체 국민을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게 되면 전체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을 잡게 되면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부이지 특정 세력의 정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는 표방하고 있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주인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 헌법 질서에는 반하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 투쟁하는 정당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민중주권을 지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민중주권이라는 것은 국민주권하고 틀린 겁니다. 이 때문에 결국은 우리 헌법재판에서도 자유주의 기본질서의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주권 원리라고 있는데 바로 국민주권 원리로 반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목표 중에 하나가 통일과 관련돼 가지고 이건 뭐 그들의 그 보면은 그 대선 공약집이라든지 정책 공약집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방제를 코리아 연방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 보면 사실은 뭐 북한의 그 연방제 통일 조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 그것만 가지고 헌법에 의견된다고 주장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은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평화통일을 한다고 얘기했고, 평화통일이 결국은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질서 하에서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청년을 새로운 헌법을 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이과가 통일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한 것은 1국 2체제인데 국가에는 하나의 정치체제밖에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수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유민주적 기본 체제밖에 수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1국 2체제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두 개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라든지 또는 국가인 애국가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에 다뤄놨습니다만 과거에 2012년도 통합진보당 대표였던 유시민 대표가 왜 국민의례를 안 하냐, 이 당이 이상한 당이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쪼개졌습니다만, 그래서 초기 출범했을 때 2012년 7월달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때 강기갑 대표 중심에서 이 지도부가 국민의례를 딱 한 번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지 않는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된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언론 보도만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기나 국가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묵시적으로 사실은 명시적으로 부정한 그런 표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묵시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지금 이석기 의원 사건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당의 활동은 구성원들의 활동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당 자체가 무슨 활동을 하겠습니까? 결국 구성원들의 활동이 정당의 활동인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그 당원들의 활동은 바로 정당의 활동이다. 그러면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이었던 국회의원이죠. 지금도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을 자격도 정지하지 않았고 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석기 의원의 활동을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냐. 그렇다면 이석기 의원은 이미 내년 예비 의무와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렇다면은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의원을 부정하지 않는 한은 결국 이석기 의원의 활동도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스스로 그것을 직접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자유를 누리는 자는 자유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틀 속에서 정당한 활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면 정당으로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